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워요. 좀 따뜻한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매우 추운 날씨도 아니죠. 자, 저 앞에 이제 아까 그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봉장에 오다 보니까 그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편의점에 들렸는데 편의점을 좀 못 가서 한 50m쯤 못 가서 누가 그 짜장면을 먹고 오바이트를 했는데 아주 험뻑가스를 해놨더라고요. 아주 줄줄 흘러 넘치는 게. 이게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닙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저거는 보통이 아니고 곱빼기를 먹은 게 틀림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뭐 식사를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없겠죠. 아무튼 식사하시면서 보면은 진짜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나가던 개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 옆에 뭐 비둘기도 한몫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그 교미상 꾸미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미상을 꾸미려면 그 벌을 가져와야 되겠죠. 이제 원군에서 이제 벌을 가져올 때 자,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봉판이 이제 이렇게 소비가 이렇게 이게 이제 소비라고 했을 때 이제 봉판이 뭐 한 3분의 2 정도 요 정도 들어있는 게 가장 이제 적당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먹이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가장 뭐 좋은 이상적인 그런 그 먹이 그 교미상 이제 그 띄는 그런 소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이제 한 일주일 이내에 깨어 나오는 것, 그런 것이 뭐 아주 좋은 그 교미상 띄기 가장 좋은 그런 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뭐 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 더 좋은 소비는 이제 산란이 나가 있지 않는 것, 산란이 나가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가령 뭐 한 그 5일령 한 6일령 미만 이상 있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좋죠. 그렇지만 뭐 그 한두 통 뛰는 게 아니고 여러 통 뛰다 보면은 뭐 꼭 그렇게 최이상적인 소비가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근사치 정도에 가는 그런 그 소비를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미상 여기다가 이제 넣죠. 교미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미상에다 넣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원군에서 떼온 것이고, 요거는 이제 먹이장입니다. 뭐 격리판을 여기다가 찔러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같이 놔둬도 되고 뭐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4월 1일 날 교미상을 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놔뒀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요렇게 놔뒀다가 약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 소비를 꺼내 가지고 그 저기 뭐야 그 왕대를 싹 제거합니다. 왕대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죠. 일단 띄워와서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일단 뽑아온 소비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먹이장 붙이고, 그 다음에 격리판 놓고, 그 다음에 보온재 붙이고, 요거는 이제 그 사군상 칸막이인데 이제 공간을 좁혀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냥 꽂아 놓은 거고요. 있길래 그냥 꽂아 놓은 겁니다. 있길래.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놔뒀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소비를 싹 꺼냅니다. 소비를 싹 꺼내가지고 왕대는 싹 제거를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신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봐서, 근데 나는 잘 안 보인다, 벌이 너무 많이 붙어서, 그러면 토비를 이렇게 털어가지고라도 깨끗하게 이제 요 밑에 하대 쪽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 이쪽 뭐 구석탱이에 혹시 있나 이렇게 좀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왕대가 없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이제 이렇게 넣습니다. 다시 넣고 이제 바로 왕대를 붙여도 되는데, 왕대를 붙일 때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약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왕대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왕대를 붙일 때 이제 벌이 이렇게 뭐 많이 있으면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벌이 뭐 가운데만 이렇게 있을 경우에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벌이 있는 데다가 왕대를 붙여놓은, 그 벌이 이렇게 있으면 가능한 위쪽에다가 이제 왕대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되겠습니다. 왕대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봉판에서 이제 그 일벌들이 깨어 나오겠죠. 일벌들이 깨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역봉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문을 약 4일 동안 닫아 놓습니다. 4일 동안 닫아 놓고 이쪽에 숨구멍만 나오게끔 이렇게 놔둔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여기에 이 돌이 있었죠. 이 돌이 있는 이유는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 놓은 겁니다. 이제 여기 숨구멍 나오게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포로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좀 뜨게, 밑에가 좀 뜨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덮어놓으면 여기가 뜹니다. 여기가 이제 공간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덮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숨 쉬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숨 쉬는데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 한 4일 정도를 놔두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그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소문을 열어주는 거죠. 열어주게 되면 이제 역봉들이 이제 원위치로 원래 이제 자기 벌통으로 회수되는 양이 굉장히 좀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교미상을 꾸미고 나서 바로 이제 소문을 열어주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싹 돌아가고 거의 뭐 날 수 있는 벌들은 모두 다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 안에는 이제 한 번도 날아본 경험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내역봉 깨어나온 지 20일 이내에 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4일 정도 이렇게 가둬놨다가 열어주게 되면 그 외역봉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절반은 가고 절반은 남아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왕대를 붙이는 겁니다. 왕대를 붙이는데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왕대가 이렇게 붙어 있죠. 저 같은 경우 여기 왕대가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오늘 오전에 붙여준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왕대를 붙여놨죠.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한 20일 정도는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이제 공주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충격도 주면 안 돼요. 충격도 주면 안 되고 뭐 그냥 한 20일 정도를 이렇게 놔두시면은 처녀왕이 이제 교미를 갔다 와서 이제 산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산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여왕은 제가 이 교미상을 만든 이유는 이제 이 여왕이 깨어 나오면 저기다가 원군에 있는 그 구왕을 이제 척살하고 여기에 있는 신왕을 저기다가 이제 넣어줄 겁니다. 넣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왕을 육성을 하는 거죠. 육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왕교체를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왕을 키우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신왕을 이제 유입할 때는, 신왕 유입하는 방법은 제 영상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이제 신왕이 이제 교미를 갔다 와서 약 열흘 이상 15일 이내 그 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미를 갔다 오면은 이제 뒤에 꽁무니에 이제 실 같은 걸 이렇게 달고 다녀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달고 다니다가 이제 뭐 일벌들이 떼주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뛰는지 그거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한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꼬랑지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숯벌 생식기 뭐 일종의 창자 같은 거예요. 자, 아무튼 그게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제 산란, 한 이틀 3일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제 산란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산란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한 10개
뭐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뭐 한 100개 하루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300개 그 다음에 한 400개 한 5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기 때문에 한 얘네들이 이제 교미를 갔다 와서 한 15일 한 2주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마음껏 산란을 하는 거죠. 이제 뭐 필요한 만큼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왕을 이제 유입을 해줘야지 그 완전히 몸이 풀리지 않은 그런 그 여왕을 그 원군에다가 이제 유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원군에서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군에다가 신왕을 유입할 때는 항상 교미를 갔다 와서 약 15일 그러니까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유입을 해줘야지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왕을 유입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주 합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는 그 물파스를 사용을 했어요. 물파스를 이제 이렇게 뿌리는 물파스 있죠. 이제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벌들한테 좀 해롭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소주 합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소주로 합봉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착안해낸 방법이 아니고 저도 이제 그 배워온 겁니다. 이 소주로 합봉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제가 이제 착안해서 이제 그 방법을 쓴 것이 아니고 이 소주 합봉을 이제 쓰기 시작한 분은 그 김대인 선생께서 요 소주 합봉을 이제 그 착안해 내신 거예요. 그 방법을. 저는 이제 물파스를 사용하다가 이제 그 소주로 합봉을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된 거고 그 소주 합봉 방법은 이제 김대인 선생께서 이제 그 착안해낸 방법이고 저는 그걸 이제 그 보고 배운 다음에 뭐 그분한테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보고 배워서 이제 제가 사용을 하니까 그 방법이 굉장히 좋더라. 아주 뭐 기가 막힌 방법이다. 아주 뭐 따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소주로 합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소주도 먹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뭐 술 한 잔씩 먹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사람도 기분 나쁠 때 술 한 잔씩 먹고 그러면 기분 좋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소주로 이렇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소비를 들고 한 2번 정도 칙칙 뿌려주고 이쪽에다 한 2번 정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소비에도 이 합봉을 해주는 소비에도 이제 한 3칸 정도 3개 정도를 이렇게 2번씩 속살만 뿌리듯이 이렇게 뿌린 다음에 맨 가에다가 격리판 뒤에다가 이제 요거를 소비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합봉이 되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그 습성을 생각을 하면 합봉의 습성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교미상을 이제 신왕을 원군에다 합봉해 주는 방법을 그 영상으로 찍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알고만 계시고 나중에 이제 보고 그대로 하시면은 이제 그 소주 합봉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제 보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 소주 합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한 40통 정도를 소주 합봉을 했어요. 소주 합봉을 했는데 거의 38통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히 또 초보자분들에게 아주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그리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그 교미상을 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주 쉽다. 저는 여태까지 뭐 이 나이 때까지 살면서 제가 뭐 나이가 엄청나게 먹은 건 알죠. 제가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뭐 내용이지만 아니 뭐 지부장님 봉장에 갈 때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니 지부장님들이 다 나이가 많아 다. 뭐 70대, 뭐 60대, 50대는 뭐 나이 축에도 못 껴. 아니 이거 도대체 뭐 여기가 이승이야 저승이야 도대체. 내가 저승에 온 건가? 내가 저승에 온 게 틀림없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먹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 나보다 나이를 더 먹었냐고. 이 조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많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아무튼 내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인데.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이 교미상 뛰는 거는 아주 쉽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양봉을 하면서 이 교미상 뛰는 것처럼 쉬운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쉽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저거를 냈죠. 숙제를 하나 냈는데 양벌, 그러니까 양봉벌, 한봉벌 이렇게 말하는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토종벌도 양봉이 되고, 그 다음에 호박벌도 사람이 기르면은 그것도 양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말벌도 사람이 기르면은 양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뜻의 양봉이 아니고 서양종 꿀벌, 그러니까 서양종 꿀벌을 뜻하는 겁니다. 양봉 벌들이 산에 가서 자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댓글에 보니까 정답을 말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닌 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벌의 습격에 의해서 자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 계시는데,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벌의 습격에 의해서 멸종이 된다면 토종벌도 살 수 없어야 정상이죠. 그죠? 한봉도 말벌의 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버텨내는 걸로 봐서 말벌에 의해서 양봉벌이 산에 가서 자생할 수 없다, 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뱀이 많다고 해서 깨구리가 멸종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사자가 많다고 해서 사슴이나 이런 얼룩말들이 멸종이 되지 않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적 관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말벌에 의해서 멸종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꺼비, 거미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잡혀 먹혀서 멸종이 된다, 요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최고 이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진드기 가시응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진드기 가시응애 때문에 그러냐? 토종벌하고 양봉벌하고 바이러스나 질병 이런 면에서는 양봉벌이 더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봉벌이 토종벌보다 굉장히 치유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느냐? 몇 년 전에 낭충봉화 부패병이라고 있었어요. 낭충봉화 부패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양봉벌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양봉벌이 낭충봉화 바이러스의 항균력이 더 약하다면은 양봉벌도 틀림없이 피해를 받겠죠. 그렇지만 양봉벌은 거의 피해가 없었던 걸로 비춰봐서 한봉보다는 양봉이 질병으로부터 약간 좀 저항력이 강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토종벌은 제가 토종벌을 키워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귀동량에 의해서 들은 걸로는 토종벌은 서로가 이제 진드기가 있으면 띄워준대요. 서로 띄워주고, 그리고 소문에서부터 진드기 유입이 안 되도록 완전히 원천 차단을 한다 그래요. 얘네들은 차단을 하기 때문에 진드기가 안에 거의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들어온다고 해도 얘네들이 서로 이제 공격을 해서 진드기 왕왕왕왕 거리면서 진드기를 쫓아낸다 그래요. 밖으로 쫓아내기 때문에 토종벌에는 진드기 자체가 이렇게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양봉벌은 진드기를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진드기를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답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요건 어디까지나 제가 여태까지 이제 공부한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거의 정답이라고 봐도 될걸? 확실할걸? 틀림없을걸? 아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을 요거를 이제 숙제로 내드린 이유는 요 부분을 이제 숙제로 내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이제 초보 양봉,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진드기만 잘 잡아도 양봉의 50%는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진드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요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요런 숙제를 내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